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입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 민심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30%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보면 긍정평가가 0.3%포인트 떨어지면서 37.1%를 나타냈습니다. 네, 한 주 전보다는 0.3%포인트 살짝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 하락은 하락인데 한 주 전에는 큰 폭의 하락이었다면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개각도 했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법 조치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획이 그래도 조치가 취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조사에는 오롯이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흐름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됐다면 예. 이번 주에는 이제 조금 진정되는 국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도 조금 이제는 다시 결집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행크께도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다이아몬드 지지층의 예. 핵심 지지층이 누구인지를 네. 네, 호사화입니다. 네,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안 보신 건 아니죠, 20대 거를. 네, 근데 호남 40대 네. 이제 화이트 칼라인데 네. 특히 이제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는 안정되는 예. 그런 국면을 볼 수 있는데 쭉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 그래도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한 20%포인트가 더 많은 결과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를 보면 지금 취임 이후 최대 위기 국면입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추윤 갈등, 오늘도 지금 징계위원회가 예. 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이 피로감이 중도층을 이탈하게 했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중도층의 하락 이유하고는 달라요. 지지층에서는 왜 빨리 개혁이 안 되나, 좀 더 검찰 개혁이 순조롭게 왜 안 되는지, 예. 그리고 7월 중순에 출범하기로 했던 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부정적인 평가가 핵심 지지층에서 왜 빨리 못해 이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보완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하락세가 완만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락세가 완만해졌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는 이 하방 경직성이 강했는데 이것이 조금 주춤해지면서 이제는 약간씩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가고 있는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공수처 개정안이 일단 오늘 본회의 통과했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평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지층들은 결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예. 그동안 40대와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죠. 그러니까 예. 호사화, 호남만 제외하고 예. 이 40대와 화이트 칼라도 흔들릴 정도였거든요. 왜 기대했던 이 개혁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 일반적인 우리가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 이론에 의하면 예. 조금 안 될 때는 계속 지지를 해요. 근데 기대한 기한까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지지층들이 이탈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최근에 나타났는데 이 검찰 또 법무부 사이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공수처법도 통과가 되고 이제 곧 출범을 한다면 이제 지지층은 약간 결집이 될 거예요. 근데 중도층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중도층의 경우에는 예. 이 검찰과 또 법무부의 갈등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고 이제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네. 경제죠. 주로 이제 중도층은 비정치적 현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계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세 달 좀 정도 지나봐야 될 겁니다. 이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서 이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고 세계 경제가 조금 우리 경제는 물론 그래도 양호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예. 뭐 수출 또 기업들은 영향을 최근에 받을 수 있거든요. 달러 약세나 또 유럽과 미국 지역의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면은 이 중도층이 또 회복되는 그런 것도 기대가 할 수 있는데 지지층은 뭐 한 달 정도 또 그 이내에 중도층은 또 두세 달 정도 걸려야 조금 기대했던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몇몇 이제 언론사에서는 레임덕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은 아니에요. 그만큼 핵심 지지층은 견고한데 적어도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35% 이상의 지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마지노선은 35%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30% 미만이 될 경우에는 레임덕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국정 동력이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불능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층도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50% 이상이었고 더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바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친문 지지층이죠. 이들이 50%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내임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35%를 이제 국정 운영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여야 정당 지지도를 좀 살펴볼게요. 민주당은 소폭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결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 숙제를 좀 이슈 폴폴해서 풀어달라. 예. 한 주 전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수치상으로 더 높았는데 네.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하실 사실 텐데 이번에 정당 지지율 나올 때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랬죠. 예. 궁금한 건 또 풀어드립니다. 예, 풀어주시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을 했던 것은 반사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 자체 발광을 해야 되거든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에게 불어닥친 악재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어갔던 것이거든요. 이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위기 국면에서 위기 의식에서 예. 결집할 때는 반사이익이 안 생겨요. 아. 그러니까 한 가지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이라도 하락을 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갔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예. 동반돼 있고 커플링 이른바 보통 가치가 연동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데는 중도층도 내려갔지만 이제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 것이 또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대통령 지지율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대통령만 놓고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 경우 또 느슨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지지층들의 경우에는 이탈을 하게 되죠. 근데 정당 지지율은 달라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잘못했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가진 않아요. 아, 예. 이게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워낙 동시에 여당과 대통령에게 불어닥치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 반사이익이 갔는데 지금은 위기거든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대통령을 지원해 줄 수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호남 또 40대 화이트 칼라가 결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결집하면서 올라간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집할 때는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호사화가 결집을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유행어가 되고 있어요. 호사화요? 제 생각이지만요. 예,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재보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면요. 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라는 게 39.8%고요.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51.8%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39.8%니까 여당을 응원하는 목소리입니다. 예. 저건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비슷하죠. 예, 예.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중도층이 어디로 가버렸냐? 중도층이 야당으로 가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아주 좀 꼼꼼하게 읽어볼 부분은 이전에도 역대 대통령도 임기 4, 5년 차 되면은 정권을 견제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 이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 다수가 당선되기 위한 의견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의 구도와 관련된 이 질문의 결과를 보면 여당과 정부에 대한 견제가 더 강한 것이지 예, 예. 야당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투표를 하는 건 아니라는 아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이 결과는 중도층이 여당 쪽보다는 예. 정부 여당을 견제하자 아. 이쪽에 더 비중 있게 의견을 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월을 볼 때는 정당 지지율과 함께 좀 이해를 하면 그렇죠. 편하겠군요. 정당 지지율은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결과만을 보고서 물론 그만큼 이제 4년 차 또 임기 5년 차 가니까 내년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차에 이제 치러지는 예. 보궐선거다 보니까 정부 여당 견제로 높은데 이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잠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야당 후보를 다 찍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서울 지역의 후보 적합도 결과를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부산 지역 적합도 후보를 지금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어디니까요? 부산이니까요. 그래도 국민의힘 텃밭이기도 하고 예.
또 여기가 또 이 보수 정당의 영향력이 더 강한 곳이고 전통적으로 그랬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이 더 많고 더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장 이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서는 박형준 전 의원 18.6, 이현주 전 의원도 13.6. 이현주 의원도 이 부산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출마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12.3%고 서병수 의원은 전 시장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는 조금 지지율이 박형준 의원과 비교하면 전 의원과 비교를 하면 조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5%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좀 상당히 강세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압도적이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어떤 선거든지 어떤 후보가 30%를 넘는다. 그렇다면 상당히 유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30%가 그렇죠. 넘어야지 이제 유력하다라고 이른바 볼수 있겠네요. 30%의 법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은 우리 오늘 소개를 안 해드립니다만은 예. 서울시장 관련된 조사 결과도 그렇고 또 차기 대선 후보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후보도 아직 30%를 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상당히 되는 거네요. 유권자들이 볼 때는 난 누구 찍을지 확정적이지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프를 좀 짧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덕도 신공항일 텐데요. 네.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54.8%였고요. 음. 반대 의견이 35.7%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부산시장은 가덕도가 결정한다. 아,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조사에서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냐면 부산 유권자들에게 부산시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최대 현안이 뭐냐 했더니 가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가덕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예. 찬성이 많은 건 약간 이해가 돼요. 예. 왜 그만큼 주목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예. 반대가 누구냐? 그래서 여쭤봤어요. 반대가 바로 이겁니다. 주로 젊은 세대들. 가덕도 신공항보다 우리 청년 일자리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이런 여론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보수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히려 반대 여론이 높아요. 왜? 이건 얼마든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좀 선거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든 간에 가덕도 민심을 어떻게든 끌어당기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가덕도에 대한 추진을 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 부산은 1단도, 2단도, 3단도 가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